막힌 속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는 사이다 같은 방송. 네.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TV. 예. 약간 어긋났네요. 괜찮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훌륭합니다. 지금 이 대선 전국은 더 막히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뭔가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 선거가 끝나면 양 당이 정비를 해가지고 그러게요. 우리의 당의 비전은 뭐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비 후보는 누구다 이렇게 그렇죠, 갈 줄 그렇죠, 알았더니 그렇죠. 예. 양당 공이 지금 당내 집안 싸움으로 집안 싸움으로. 날이 새고 있습니다. 그렇죠. 밤도 새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마음은 더 답답해지니까 이때 우리가 하는 즐거운 상상, 그 즐거운 상상 공유 프로젝트를 공유하고자 어떤 분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공유 프로젝트. 그렇죠. 안녕하세요. 황상민 박사님 그리고 장원재 박사님. 오랜만에 영화를 보다 궁금증이 생겨서 사연 보냅니다. 두 분 박사님들 모두 영화 프레지던트 메이커 보셨는지요? 원제는 Our Brand is Crisis랍니다.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전 봤어요. 이거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정치 컨설팅 또는 정치 컨설턴트의 삶에 대해서 또 그 역할에 대해서 저보다는 우리 장 박사도 그쪽에 좀 일가견이 있지 않아요? 예전에 선거운동 같은 거 할 때 미국에서는 네. 아예 노골적으로 머신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선거운동에 가까운 선거운동 예상할 때 MB 때도 그런 컨설팅이 있었고요. 박근혜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효과를 사실은 그 당시에 이긴 쪽에서는 봤다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이제 선거 전문 컨설턴트, 네. 이야기인데, 근데 왜 그 이야기를 지금 공유 프로젝트에 이 사연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최애하는 배우인 산드라 블록이 주인공인 제인으로 나오는데, 이 영화는 미국 출신 선거 컨설턴트 제인이 볼리비아의 대선판에 뛰어들어 15년 전 대통령을 한 번 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상대 후보에게 28%나 뒤처지고 있는 거만하고 비호감인 카스티오를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네. MB 때하고 박근혜 때 선거 컨설턴트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선거 컨설턴트의 효과를 가장 잘 봤던 이 사람은 DJ 대통령이었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젊은 DJ 프로젝터, 네. 뉴 DJ 프로젝터,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이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DJP 연합부터 시작해서 DJP 연합은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서 일어난 게 DJP 연합이고요. 아니죠. 그 전에 JP가 DJ 지지 선언을 하면서 광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죠. 그래요? 네, 이번에는 이번 그러면서. 근데 그 사실은 박태준, 김종필. 뉴 DJ 플랜의 그 전초전은 누가 됐냐면, 혹시 조순 서울시장 선거 기억하시나요? 네. 조순 서울시장이 사실은 처음에 서울대 교수 출신이고 해서 전혀 대중적인 이미지가 없었는데, 상당히 젊고 혁신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이 선거 컨설턴트 또 선거 이미지 프로젝트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때 산신령 이미지도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조순 시장이 연설을 하면서 군중들이 환호할 때 두 손을 지켜드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엇박자가 났는데, 그렇죠. 이거마저도 신선한 어쨌든 상징이다. 간에 대중은 항상 본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 믿고 싶은 거를 상대방이 거기에 부응해서 이미지가 나온다고 하면 그렇다라고 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선거 상황에서의 대중의 심리인데, 그거를 나름대로 인식을 해가지고 처음 제가 선거 전문 컨설턴트가 들어가가지고 그 역할을 한 게 조순시장 선거라고 기억을 해요. 네. 그 다음에 그 팀이 또 들어간 게 뉴 DJ 만드는 플랜이었고, 네. 그 다음이 이제 거의 대부분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어느 정도 먹혔죠.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고, 노무현은 대개 경우에는 노사모 조직이 핵심인 것 같은데, 노사모 조직과 다르게 정몽준과의 이 결선 투표 비슷하게 단일화하는 투표하고, 거기에도 이미 이미지상으로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상대 후보에게 28%나 뒤지고 있는 그만하고 비호감인 카스티요를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내용을 다는데 이게 거의 대한민국에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후보인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결국에는 그렇죠. 대통령이 되는 한때는 지지율이 2%까지 떨어져가지고 후보로 이제 선출된 상황에서 서도 지지율이 더 떨어져서 당 내부에서도 후보 교체론까지 그렇죠. 자, 그랬는데 영화 이야기로 가지고 영화 속에서 제인의 컨설턴트 팀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낮은 지지율로 분투하는 후보 카스티오의 비호감 이미지를 서민적이고 친근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광고도 찍고 방송 출연도 시키는 것이랍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 카스티오 본인도 그리고 그를 아는 누구도 그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도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스스로도 믿지 않으니 이미지 변신의 결과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그러다 보니 카스티오가 서민적 이미지로 승승장구 중인 상대편 후보를 따라잡는 일이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이때 우리의 주인공 제이는 카스티오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볼리비아에 필요한 것은 위기감이라고 지적하며 그들의 브랜드가 바로 위기라고 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특히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그 나라가 완전히 경제 위기, 나라가 파탄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현재 집권 세력의 문제거나 아니면 특정한 쪽에 잘못이다라고 이제 밀어붙여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후보자 개인의 이미지가 뭐든지 관계없이 갑자기 그 사람은 진정으로 이 난국,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영웅과 같은 이미지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친서민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영웅의 이미지를 누가 가져가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얼마나 심각한 위기로 느끼느냐, 이 분위기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DJ야말로 YS가 IMF라는 위기 상황을 초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선거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선거 전략이 명확했겠네요. 그럼요. 구도 준비된 대통령. 그럼요. 덜 공격적이었어요. 그럼요. 그리고 지난번 박근혜 씨 탄핵되고 나서 선거도 마찬가지죠. 이미 야당 대표인 사람은 확실히 될 거라고 하니까 야당 안에서 누가 될 거냐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도 사실상 야당의 후보 경선이 대통령 본선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이명박이냐 박근혜냐 누가 후보가 되기만 하면 그냥 대통령이 확실히 될 거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가 무엇이며 또 그 분위기를 어떻게 이 선거 캠페인하는 팀이 잘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선 무대 뒤편에서 서슴없이 흑색 선전과 네거티브 전략을 실행하고 국민들 앞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대통령감은 위기를 컨트롤할 줄 아는 강한 전직 대통령인 카스티오라고 강조하죠. 이 지점에서 저는 한국과 볼리비아의 정치 분위기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재미있게 영화를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내일이라도 당장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전직 시장인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게 그대로 놓은 게 인수위 필요 없다. 인수위 필요 없다. 그렇죠. 당선 즉시 바로 업무 복귀다. 네. 그런데 박사님, 요즘 한국 정치는 이 영화보다 재미가 없어요. 제 주변에선 요즘 촛불 정부도 이명박근혜 때랑 다르지 않은 무능함과 이기심을 동시에 보여주었다고들 말하며 또 실수로라도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면 욕하기 바쁩니다. 그래도 지난 정권이나 지지난 정권 때는 정치가 중요하고 재밌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인으로 40년이 넘게 위기감을 달고 살다 보니 위기감도 만성적으로 느껴져 자극이 되지 못하는 것만 같아요. 이건 저만의 문제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뭐 대한민국이 망하긴 하겠어? 박근혜 때도 견뎠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요. 누구 때도 지났는데 뭐 이러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나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냥 아무나 뽑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래도 인물 좋고 좀 사람이 순한 사람이 돼야지 성질 더러운 놈 뽑으면 어디서 불똥 털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싸움 잘하는 인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 위안을 주는 사람. 그렇죠. 힐링.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 컨설턴트들이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후보의 본질, 성격 이런 건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고 않아요. 맞아요. 대중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선거 당일까지 어떻게 만들어가고 관리하느냐. 그렇죠. 이게 승패와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 과연 적폐청산하겠다는 인간인가 아니면 정적을 무자비하게 감옥으로 보내는 그런 대통령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해와 소통과 공감을 주면서 우리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원하는 건가. 이게 이제 그래놓고 정의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안 들으면 이 싹 입 닦는 그런 인간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가족 내 후배 친구들이 하는 거는 괜찮고 네가 하면 내가 탈탈 털어서라도 너를 감옥에 집어넣고 말 거야 하는 이런 인간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될 건가. 이거 상당히 고민이거든요. 내로남불. 네. 그러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슨 희한한 정치 뉴스든 정치인 말이든 다 재미가 없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사 질문드립니다. 현재 박사님들께서 보시기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의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다르게 표현해보자면 두 당은 과연 어떤 브랜드로 자신의 당의 대통령을 포장하려고 할까요? 근데 잠깐만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브랜드는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저 이름이 브랜드지 네.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미지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름만 있고 브랜드는 없으니까 스스로 다 자체 발광을 해가지고 색깔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놀랍게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똑같아 이러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한쪽은 좌를 대변하고 한쪽은 우를 대변한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는데 그렇죠. 선거 승리를 위해서 양당 모두 중도 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 중도라는 게 네. 중간이라는 뜻이 아니고 저는 항상 이 좌라고 하면 짜장면이 연상이 되고 우하면 우동이 연상이 되는데 네. 그런 상상해봤어요? 우동하고 짜장을 섞은 음식이 딱 나왔을 때 먹고 싶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음식을 우짜짜라고 하죠. 아 우짜짜? 네. 네 알아서 드세요 그럼. 그 짜를 한 번 더 했다고 또 뭐라고 그럼 그러네. 다르게 표현해보면 두 당은 과연 어떤 브랜드로 자신의 당의 대통령을 포장하려고 할까요 할 때 뭐 굳이 브랜드를 찾자면 혐오감. 그래서 자신의 당이 만들어내는 대통령을 대중들이 혐오스럽게 만드는 이 좋다는 거를 다 갖다 붙였는데 우동하고 짜장을 섞은 음식처럼 나오는 거. 그걸 우짜짜라고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런데 혐오감이 브랜드가 될 수 있나요? 득표 전략이 될 수 있습니까? 아이, 득표 전략은 당연히 되죠. 네. 우리 표를 끄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표를 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브랜드가 무엇이든 아직 제대로 유행을 맞이하지는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박사님들도 공유가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계속 퍼뜨리고 계시는 것만 같은데 이분 뭔가 그래도 캐치하셨네요. 즐거운 상상. 제 생각엔 현재 유력 차기 대통령감이라 불리는 윤석열이나 이재명 대신 차라리 김어준이나 백종원은 어떨까요? 그러게요. 나도 김어준이나 백종원은 어떨까요? 라고 할 때 민주당에서 김어준 내세우고 이 국민의힘에서 백종원을 내세운다면 어떨까요? 그거는. 본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유가 주는 힐링의 크기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초지일관 공유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나는, 백종원 씨는 뭐, 사실 요리 그걸로 해가지고 식당 하면, 저 사람하고 식당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브랜드로 만들어가지고 사업하는 식당은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다방도 있고 중국집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저분이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그 가맹비
뜯어먹는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하면 너무 제가 막말인 건 같은데,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본인은 돈은 벌지 모르지만 그 브랜드로 돈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이야기는 네. 별로 많이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본인만 부자 되는 누구를 연상시키게 만들 것 같아요. 그 다음 김어준 씨가 민주당에서 후보로 나온다. 그렇게 되는 순간 아마 김어준이 천재다, 김어준이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그 친구들이 완전히 뿅 가가지고 김어준을 죽이겠다고 덤벼들지 않겠는가.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압축해 주세요. 아니, 자기가 뭔가 길을 또는 가능성을 찾아보는데 도움이 될 때는 우리는 친구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먹고자 하는 그 자리를 김어준이 가져갔다 그러면 저 때려 액저 죽다가 이렇게 되는 게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 심리잖아요. 내 밥그릇을 왜 네가 가져가는 거야? 그렇죠. 내가 침벨라냈는데 그걸 네가 차지하면 그게 인간으로 살 짓이냐라고 하는, 갑자기 인간성이 발휘가 되는, 그 인간만도 못한 인간들,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정치판에 지금 우글우글 하다 보니까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참 재밌네요. 김어준과 백종원도 브랜드 가치로 따지면 현재 그 가치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저럴 때 말하는 김어준과 백종원의 브랜드라는 건 대체 뭘 말하는 건가요? 인지도, 영향력. 인지도. 네. 인지도는 있겠는데 영향력이라는 건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 아니면 글쎄 어쨌거나 김어준 씨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청취율도 높고, 김어준 씨 말 한마디에 따라서 방송에 따라서 이제 의견을 그 같이 말은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 않거나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를 때 김어준의 말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향의 또는 특정한 내용의 믿음을 부여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영향력. 그래서 김어준 씨를 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로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럼 백종원 씨도 그러면 장사를 뭐를 할까, 어떤 장사를 하면 돈을 벌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백종원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성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골목시장 장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네. 성공했나요? 아니면 그런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동네방네 내 말 들으면 장사 잘 된다고, 뭘 이거 먹기만 하면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먹어봐도 별로 건강해지기는커녕 몸 상태가 더 나빠진다면, 저분은 그러면 약장사, 또 특히 시골 장터에서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사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그들의 등판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 있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비유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다음 대선은 이 시골 장터 약장사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냐, 사이비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냐, 그 두 사람보다는 공유가 낫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는 상상,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뭔가 포근해지고, 뭔가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런 인물의 상징으로서 저희는 공유를 선택했습니다. 본인만 선택했어요. 난 상상만 했는데 왜 이러시나? 이렇게 상상 속의 인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WPI를 배워서 상담가가 되고 싶어도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WPI 심리상담가가 되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전문가 자격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초급, 중급, 고급 3회의 워크샵에선 쌍방향 소통이 되는 온라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성격부터 WPI 검사 해석까지 온라인으로 배우며 온라인상에서 토론과 황상민 박사님과 1대1로 질의응답도 가능하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공부하는 사례 분석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듣기만 하는 인간 개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사례 분석 세미나.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보고 온라인으로 토의하며 통찰력 넘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비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담 실습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상담 준비 수업부터 슈퍼비전, 그리고 실제 상담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화상통화로 내담자를 상담하며 전문성 있는 상담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워크샵, 사례 분석 세미나, 상담 실습,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을 이젠 전부 온라인으로 수강해보세요. 내 삶에서 상담가로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 분, 제대로 된 상담을 배워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 온라인으로 가능한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5월 22일 초급 과정 워크숍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앉아있는 곳이 배움의 장소가 되는 진정한 워라밸이 실현됩니다. 위즈덤 센터